경영학 박사, 코엑스 최연소 선발.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조직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하느냐? 보통은 이런 거 다 개인한테 돌리죠. 그런데 오늘은 이걸 조직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은 설계된다의 저자 조현철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대한민국 조직, 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 굉장히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산성은 또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훌륭한데 왜 조직의 생산성은 떨어질까? 결국은 조직 관리, 사람 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도 이 모양으로 쓰고 있다. 벌써부터 이야기의 뼈대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경영서에 속하지요, 카테고리가. 네, 맞습니다. 교보문고 경제경영서 순위 4위까지 현재 올라가 있고요.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7위까지 올라가셨어요. 이거 출간된 지 며칠 됐죠? 일주일 됐습니다. 우와. 그런데 채용 비리, 직원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런 날 것들의 이야기를 초반부터 배치를 해주셨던데요. 이렇게 아픈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다들 취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막상 취업을 해보면 회사가 왜 이렇지? 맞아요. 다들 아마 대학생들은 굉장히 다들 놀랄 겁니다. 그만큼 회사라는 곳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은 곳이에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 직장 내 괴롭힘, 어떤 공무원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사실 놀라운 것은 그게 70년대, 80년대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 조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사고, 막 공사장에서 뭐 떨어져서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한 것은 그렇게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조직이 이래서는 될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를 꺼낸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먼저 직면하게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데요. 중요하니까 앞에다 배치하셨겠죠? 어떻게 해서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에나 위기는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회사도 어떤 새로운 리더가 왔을 때 조직이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네.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책에서 제가 제시하는 5가지 메커니즘 중에 첫째, 리더는 지붕과 같은 존재거든요. 네. 즉 리더의 역할이나 권한이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조직 문화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도, 시스템, 이런 것을 결국은 결정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리더거든요.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장으로 리더십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리더 중요하지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고 한들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의 목표로 이끌어가고 그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리더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리더 그리고 나쁜 리더 한 가지씩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에는 나쁜 리더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감도가 굉장히 네. 높았어요. 아마 직장인들이 흔히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리더일 텐데, 반대로 정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성이에요.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는가. 반대는 나쁜 리더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구성원 입장에서 정말 우리 리더가 나의 성장을 원하고 또는 이걸 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리더는 날 어떻게만 써먹고 그냥 활용만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사실은 신뢰가 생기고 또 몰입이 생기고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핵심 요인이 좋은 리더, 나쁜 리더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성이라는 타이틀을 올려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리더가 가져야 할 진정성이라는 자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죠. 뭐 문화는 인류가 발전해 나가면서 만들어 본 것들이 다 문화기는 하지만 조직 문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우리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를 워크샵을 해서 좋은 의견을 모으고 어떤 뭐 구호를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조직 문화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하면. 네. 조직 문화는 결국 어떤 행동, 어떤 사건, 어떤 의사결정, 거기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구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CEO나 리더가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보상을 하고 이랬을 때 그 행동이 점차 쌓여서 조직 문화로 구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승진을 하고 누가 벌을 받고 바로바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 사건, 의사결정이 결국은 조직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리더라는 그렇죠.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요. 네. 리더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거 외에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달라진다. 한편으로는 리더가 아닐지라도 선배 정도 선에서도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내 정치, 정치질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저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상, 승진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또 리더가 문제죠. 리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가 그렇게 훌륭한 해안을 갖고 있어도 조직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유는 결국 제도가 미비하거나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올바른 리더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 책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리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 조직 문화 이런 게 다 엮여서 시너지를 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터뷰 초반에 등장했던 사람 탓이 아니라 조직 탓을 한다. 그 질문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리더가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좋은 리더조차도 그 좋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조직은 설계된다라고 네이밍을 해주신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조직은 운영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나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나 회사 하나 설계하고 있어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는데 조직은 설계된다.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진 말씀이세요? 보통 조직이나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할 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경영이라는 것은 경험과 통념에만 의존을 해서 되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조직은 설계된다라는 제목을 이제 뽑은 이유는 조직이란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치수를 정확하게 재잖아요. 네.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고 이렇게 하듯이 조직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에서 설명한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지 훌륭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단순히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집필하셨는지 아시겠죠? 작가님 본인 성격 자체도 굉장히 치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타일로 업무를 대하셨고 또 그런 스타일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설계해 오셨던 분께서 이 책 안에다가 진정성을 가진 리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구분을 했고 여러 케이스까지 실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막내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리더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이야기를 옮겨가자면 가정에서도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이 어떤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제가 책을 쓸 때는 경영진이라던가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퇴고를 하면서 이 책은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 생활이라는 게 회사원만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 그 성가대 이제 솔리스트를 하는데 네. 거기도 다 이제 조직인 거예요. 맞아요. 지휘자의 리더가 있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사람들 간의 관계, 갈등 그런 게 다 이제 조직이라는 형태에 띕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꼭 회사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조직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많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대로의 통찰이 생긴 거예요. 두 명만 모여 있어도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폭력배들마저도 조직 폭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테고요. 이렇듯이 이 책은 굉장히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뷰에서는 책의 초중반 정도까지만 다루어 봤는데요.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전문적인 설명을 담아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읽어보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20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있는 분의 경험이 녹아 있으니까 그거를 싹 가져다가 컨닝하실 수도 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면접 보러 가면요. 별거 다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갖고 고르고 골라서 사람을 채용을 해놓고 정작 현장에다 데려다 놓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제 책의 제도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채용 때 인재상과 실제 재직 중의 인재상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는 우리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에 어울리는 글로벌 또는 창의적이고 네. 혁신적이고 이런 인재를 채용의 인재상으로 이제 내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나는 혁신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야 하고 이제 회사에 막상 딱 들어가죠. 근데 재직 중에는 재직 중일 때 원하는 인재상은 또 그렇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재직 중일 때는 보통 그냥 시키는 거 군말 않고 잘하고 네. 그런 걸 더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들어왔나?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맞아. 그래서 사실은 채용 때와 재직 중의 인재상은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서 결국은 회사가 직원을 선택하지만 회사도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원이 저 회사 내가 다녀도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서로 간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회사 들어와서 놀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 사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공감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대신 던져드린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 또한 구조의 문제이고 설계의 문제다라고 짚어주고 계시고 이 책 안에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조직 운영, 조직 설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작가님 어떻게 또 연락을 드리면 될지 그 메일로 연락하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하듯이 고정 댓글로 조현철 작가님 이메일 오픈해 놓을 테니까요. 작가님과의 연결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답답해하고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속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함을 해소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조영철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 조직은 설계된다의 저자 조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